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 금융계에 만능 스위스카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사업 확장이 아주 다방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소파이가 진짜 핀테크 혁신을 좀 이끌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꽤 뚜렷하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 소파의 야심찬 행보,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토대로 소파이의 성장 동력부터 시작해서요.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분석해서 이걸 들으시는 당신이 소파이의 현재랑 미래를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파의 성장을 이끄는 그 혁신적인 움직임들,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개인 투자자한테 기관 수준의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벤진가랑 손잡았다. 이게 눈에 띄네요. 네, 그게 사실 단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 자체를 좀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시도라고 봐야겠죠. 아,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인다. 그렇죠. 투자 플랫폼으로서 매력을 확 높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 대출자들을 위한 스마트 스타트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초기 상환 부담 좀 덜어주는 거? 이런 서비스나 아니면 템플럼이랑 협력해서 그 인증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 자격 요건 갖춘 투자자들이요? 네, 맞아요. 그분들한테 비상장 기업 같은 사모시장 투자 기회를 열어준 거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모시장 접근성 확대라. 이건 좀 파격적인데요. 그냥 상품 하나 추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금융 투자 판도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2023년에 멈췄던 암호화폐 사업도 다시 시작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규제 환경이 좀 바뀌는 거에 발맞춰서 2025년 말에는 거래 서비스를 다시 열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저기 금융상품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서 이제 소파이의 진짜 강점이 딱 드러나는 건데요. 바로 미국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가진 몇 안 되는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이죠. 아, 그게 크군요. 네. 이 안정성을 딱 기반으로 해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뭔가 차별화된 신뢰도를 쌓겠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다방면으로 엄청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네요. 네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실적 성장세도 대단합니다. 2025년 1분기에만 신규 회원이 80만 명, 늘어서 총 회원이 1000만 명을 넘었어요. 1090만 명. 네, 그 전년 대비로 보면 회원 수가 34% 늘었고요. 고객 한 명이 이용하는 상품 수도 35%나 증가했어요. 와,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네요. 특히 수수료 기반 수익이 67%나 급증하면서 조정 순매출도 크게 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올렸습니다. 아, 전망치까지 창향했어요. 네, 연간 280만 명 추가 회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운 걸 보면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회원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는 건 진짜 인상적인데, 근데 자료 보니까 이런 빠른 확장이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동전의 다른 면이죠. 네. 실제로 주가는 최근 분기에 94%나 급등했고요. 지난 3년간 총 주주 수익률은 196%로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196%요. 대단하네요. 네. 현재 주가는 한 13달러, 14달러 선인데 월가의 목표 주가는 평균 한 14달러 중반 정도고요. 근데 예측 범위가 최저 6달러에서 최고 20달러까지 상당히 넓어요. 편차가 크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구루 포커스의 GF 밸류라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한 값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는 현재 주가나 약간 좀 고평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가파른 성장에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같이 따라오는군요. 그럼 투자 관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수익성 지표입니다. 수익성. 네, 순이익률 9.2%나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인 ROE 1.08%, 총자산 대비 수익률인 ROE 0.19% 같은 것들이 아직 업계 평균보다는 좀 낮아요. 아, 아직은 좀 낮군요. 네, 아무래도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좀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신용 리스크 관리 문제입니다. 대출 사업 비중이 크니까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셋째는 경쟁 심화나 규제 변화 가능성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그 사모펀드나 암호화폐처럼 새롭게 확장하는 좀 고위험 자산 영역은 잠재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보유, 그러니까 홀드에 좀 가까운 편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손을 뻗는 걸 보면 혹시 약간 한 번에 너무 많은 접시를 돌리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아, 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소파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랑 빠른 회원 증가로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수익성, 또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성공적인 금융 맞는 칼이 될지 아니면 너무 많은 걸 시도하다가 발목을 잡힐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소파이가 구축하는 그 플랫폼의 실제 경쟁력, 그리고 새로 벌이는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그게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신은 소파이의 이런 야심찬 확장 전략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